근데 누구보다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마고 남편 아니에요? 지금 저러고 있으면? 개신교가 계속. 신교의 뭐 제일 그거라며, 우두머리라며. 그 학살이 벌어지던 날 밤 신교 상징이었던 앙리 4세 역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근데 그때 앙리 4세를 살린 사람이 바로 마고였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라고. 네. 마고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국왕인 오빠와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와. 결혼에 불만을 품었던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녀 입장에선 자신이 미끼가 된 결혼식에서 엄마와 오빠가 남편의 하객 수천 명을 이제 살해한 셈인데 이 모든 상황이 진저리 칠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없는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남편만은 살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고의 애원을 들은 카트린 왕비는 앙리 4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규현 씨?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돼요.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오, 역시. 자, 왜? 왕비가 내건 조건은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앙리 4세는 이걸 듣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굴욕적인 조건이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개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Je désire retourner au troupeau de la vraie bergerie, qui est l'Église catholique, apostolique et romaine. J'abjure toute erreur et hérésie luthérienne et calviniste. 그리고 결국 루브르 궁전에 갇힌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결혼식을 전후로 어머니 돌아가셨고 꼴리니 제독 잃고 믿고 의지하던 측근들과 수많은 신교도까지 이른 앙리 4세의 신교 세력은 크게 약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프랑스 왕실은 피해 결혼식 이후 원하는 대로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네. 왕실에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피를 봤으니까. 예, 국왕인 샤를 9세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각혈을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런 사태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응? 네, 이 그림은 병약한 모습의 샤를 9세가 왕비인 카트린 어머니죠. 어머니를 보고 경악 내지는 기겁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요? 샤를 9세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파리에서 생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루브르 궁전의 창문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떠밀려서 신교도 학살을 명령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이후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던 샤를 9세는 병이 들어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25살의 나이로 결국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카트린 왕비의 아들이자 발로아 왕가의 대를 이을 왕자 샤를 9세가 죽고 단 2명만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샤를 9세가 사망하고 난 후 다음 왕위 계승자는 앙리 3세입니다. 그는 23살의 나이로 프랑스 왕위에 오릅니다. 그 역시 카트린 왕비의 섭정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프랑스를 다스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는 카트린 왕비가 제일 좋아했던 자식이 바로 앙리 3세였어요. 일단 서로 취향도 비슷했고 그리고 앙리 3세가 또 패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귀걸이랑 화려한 귀걸이랑 그리고 목주름 장식이랑 그런 걸 많이 하고 다녔어요. 화장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동성애자 오해를 받고 그런 소문이 퍼지고 다녔습니다. 너무 패션을 관심도 많고 네,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럼 앙리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물려받았을 때 왕실 상황은 어땠나요? 카트린 왕비가 딸인 마고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까지 왕권 강화에 힘을 쏟았지만 프랑스와 2세부터 샤를 9세 그리고 앙리 3세까지 어리고 힘없는 왕들이 잇따라 왕위에 오르면서 왕권의 기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 궁전에 갇혀있던 앙리 4세에겐 이제 프랑스 왕실이 위태로운 지금이 왕실에서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왕실에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때 앙리 4세에게 힘을 보탠 건 바로 아내인 마고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인 앙리 3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고가 남편과 손을 잡고 일종의 정치적인 파트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마고와 앙리 4세가 주목한 인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알랑소 아들. 네. 막내 아들? 왕들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당시 왕인 앙리 3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막내인 알랑송 왕자가 프랑스의 왕위를 이을 공식적인 다음 왕위 계승 후보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마고 앙리 4세는 알랑송을 대외적으로 내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불만을 가진 귀족 세력들과 손을 잡았는데 이 세력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뭐였을까요? 너무 쉬워요, 사실. 앙리들. 알랑가몰라? 알랑가몰라? 불만 품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불평당. 그러고는 말꽁덩. 아니 말고도 네. 맞아요. 이제 알랑송 공작을 전면에 내세운 불평당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왕정을 개혁해야 한다 또는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왕실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결국 마고와 앙리 4세는 불평당과 함께 알랑송 왕자를 왕위에 올리기 위한 작전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카트린 왕비가 반기를 드는 마고 부부를 가만히 뒀어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카트린 왕비는 마고 부부의 이 세력을 무너뜨릴 꾀를 또 묘안을 내놓게 됩니다. 불평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에게 샤를 9세를 저주로 시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겁니다. 바로 카트린 왕비가 점찍은 인물은 알랑송 공작의 신복이었던 라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녀는 라몰이라는 귀족이 바늘이 꽂혀 있는 밀랍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결국 라몰은 처형됐고 알랑송과 마고의 세력도 타격을 입습니다.